여러분, 편안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고통이 미덕이라거나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감각이 실제로는 우리 몸을 아주 조용하고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오류를 바로잡는 방법이 놀랍게도 가장 단순하고 가장 원초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제는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디에 앉아 계셨나요? 사무실 의자, 카페 소파, 지하철 좌석, 아니면 퇴근 후 소파에 쭉 뻗어 계셨나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푹신하고 따뜻한 무언가에 몸을 기대고 계실 겁니다. 그게 당연하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편안함은 좋은 것이고 푹신함은 몸을 보호해 준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수준의 오류예요. 물리학적 오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그 오류를 차근차근 뜯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편안하다고 느꼈던 게 사실은 편안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좋은 의자, 좋은 매트리스, 좋은 소파, 이것들이 내 몸을 지켜준다고요. 실제로 우리는 그걸 위해 꽤 많은 돈을 씁니다. 의자 하나에 수십만 원, 매트리스 하나에 수백만 원. 광고 문구들도 하나같이 비슷하죠. 인체공학적 설계, 요추 지지대, 체압 분산, 최적의 수면을 위한 쿠션감. 다들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위에 앉거나 누우면 편하다 하는 느낌이 오죠. 몸이 푹 빠져들고 근육이 스르륵 놓이는 것 같고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는 것 같은 그 느낌. 이건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봐야 합니다. 편안하다는 느낌과 실제로 몸에 좋다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우리가 물리학자처럼 이 문제를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몸은 지금 이 순간 지구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중력이죠. 지구는 우리 몸을 항상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있든 서있든 누워있든 중력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아요. 째깍째깍 초침이 돌듯이 그 힘은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그 힘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늘 강조했던 방식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파인만은 어떤 복잡한 현상이든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사실로 돌아가서 따져봐야 한다고 했거든요. 복잡하게 보이는 것에는 반드시 아주 단순한 원리가 숨어 있다고요. 그럼 가장 단순한 물리적 사실로 돌아가 봅시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중력은 여러분의 몸무게를 아래로 잡아당깁니다. 그 힘은 고스란히 척추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디스크, 그러니까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젤리 같은 조직에 집중됩니다. 이때 압력이 얼마나 될까요? 1964년에 나젠슨이라는 연구자가 실제로 사람의 척추 디스크에 압력 센서를 꽂아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도 척추의학의 기초로 쓰이고 있는데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요추, 그러니까 허리 쪽 디스크가 받는 압력은 서 있을 때보다 약 40에서 90% 더 높습니다.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척추에 더 나쁘다는 거죠. 그런데 등을 바닥에 대고 천장을 보고 누우면 그 압력이 얼마나 될까요? 뚝, 거의 사라집니다. 물론 정확히 0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 있을 때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낮아요. 왜냐고요? 중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중력이 척추를 수직으로 짓누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수평이 되면 척추는 압축력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하중이 몸 전체 뒷면으로 고르게 분산되거든요. 이게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열쇠입니다. 중력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력과 몸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척추가 받는 압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핵심 언주가 등장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0점 조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밀한 저울을 쓰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0으로 맞추는 작업, 0점 조절이죠. 그렇게 해야 뭔가를 올렸을 때 그 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모든 긴장과 하중이 사라진 상태, 0점이요. 그 0점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입니다. 푹신한 매트리스나 소파는 0점 조절을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내 몸에 기울어진 상태를 그대로 감싸 안아버립니다. 비뚤어진 채로 굳어버리게 만들죠. 하지만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은 기준점이 됩니다. 내 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주고 중력과 가장 효율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잡아줘요. 이게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계속 돌아오게 될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0점 조절. 자,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 몸에는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그 기준점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닥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그 0점 조절을 해줄까요? 지금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척추 디스크의 압력이 줄어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디스크가 눌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디스크가 어떻게 살아있는지부터 알아야 해요. 여러분, 디스크는 사실 혈관이 없습니다. 아주 이상하죠? 우리 몸의 대부분 조직은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디스크는 그게 없어요. 대신 디스크는 삼투압이라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주변 척추뼈 끝부분에 있는 연골판이라는 곳을 통해 압력이 낮아질 때 수분과 영양분을 쫙 빨아들입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요. 그런데 의자에 앉아 8시간을 보내면 디스크는 계속 짓눌려 있습니다. 짓눌려 있는 동안은 수분을 빨아들이지 못해요. 오히려 밖으로 쥐어짜이죠. 오후 3시쯤 되면 아침보다 키가 살짝 줄어들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디스크가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이 상태가 수년, 수십 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는 점점 얇아지고 탄력을 잃고 결국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허리 통증, 디스크 탈출, 척추관 협착, 이것들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0점 조절 없이 살아온 결과입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딱딱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 건 단순히 쉬는 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쥐어짜여 있던 디스크가 처음으로 숨을 쉬는 시간이에요. 압력이 줄어드는 그 순간 디스크는 스펀지처럼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쪼그라들었던 것이 다시 조금씩 부풀어 오르죠.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 딱딱한 바닥이냐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눕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대부분 놓치는 부분입니다. 침대는 0점 조절을 해주지 않아요. 침대는 내 몸의 모양에 맞춰 들어갑니다. 무거운 골반은 깊이 가라앉고 가벼운 허리는 공중에 떠 있게 됩니다. 척추가 S자 모양을 유지하면서 뜨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건 압력을 분산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척추를 비틀어진 자세로 몇 시간씩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은 절대 내 몸에 맞춰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내 몸이 바닥에 맞춰집니다. 머리끝에서 발 뒤꿈치까지 몸의 뒷면 전체가 균일하게 닿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기준면 위에서 척추는 가장 중립적인 위치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0점 조절이 시작되는 거죠. 처음 일부는 불편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오랫동안 비뚤어진 상태에 적응해 있거든요. 올바른 상태가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2분, 3분이 지나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뻣뻣했던 어깨가 조금씩 바닥으로 가라앉고 팽팽했던 목이 스르륵 풀리면서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옵니다. 그게 바로 몸이 0점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끼던 것들이 실제로는 몸을 더 복잡한 상태로 유지시키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다고 느끼던 것이 사실은 몸을 가장 단순하고 올바른 상태로 되돌려주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척추와 디스크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눕는 게 왜 그렇게 뇌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이건 제가 처음 알게 됐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이 어디 있는지,
무릎이 어떻게 구부러져 있는지, 목이 어느 각도로 기울어져 있는지, 이걸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눈을 감고도 내 팔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감각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어디서 올까요? 근육, 힘줄, 관절, 그리고 피부에 있는 수많은 수용체들에서 옵니다. 이것들이 끊임없이 뇌에 신호를 보내고 뇌는 그걸 바탕으로 내 몸의 지도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푹신한 매트리스나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이 신호는 어떻게 될까요? 팡팡 소음이 섞인 라디오처럼 잡음이 많아집니다. 표면이 계속 내 몸에 맞춰 변형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신호를 보내기 어려워요.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어도 소파가 그 상태를 감싸줘서 이상하다는 신호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골반이 비뚤어져도 쿠션이 적당히 채워줘서 불편함을 느끼기 어렵고요. 결과적으로 뇌는 잘못된 지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지도를 가진 뇌는 근육에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에 눕는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닥은 변형되지 않습니다. 균일합니다. 몸 뒷면 전체가 동시에 정확히 같은 강도의 자극을 받아요. 머리, 목, 어깨 등, 허리, 골반, 종아리. 이 모든 곳이 동시에 바닥으로부터 선명한 신호를 받습니다. 뇌가 처음으로 정확한 지도를 받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게 단순한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는 그 지도를 기반으로 어떤 근육이 지금 불필요하게 긴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영리하게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긴장을 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닥에 누웠을 때 1분, 2분이 지나면서 몸 여기저기가 뚝뚝 풀리는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뇌가 드디어 정확한 정보를 받아서 필요 없는 긴장을 해제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여러분, 뒤통수 아래에 있는 근육들 아세요? 후두하근이라고 하는데요. 뒤통수 뼈와 위쪽 목뼈를 연결하는 아주 작은 근육 4개입니다. 크기도 작고 이름도 생소하지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들이 우리 몸에서 단위 무게당 고유 수용성 수용체가 가장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뇌가 몸의 위치를 파악할 때 이 작은 근육들에 가장 많이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들여다봅니다. 목이 앞으로 쑥 빠지는 자세로요. 그러면 이 후두하근들이 두 개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루 종일 팽팽하게 버텨야 합니다. 결코 쉬지 않고요. 그 결과는요, 만성적으로 뭉쳐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근육들이 만성적으로 수축해 있으면 뇌에 들어가는 고유 수용성 신호 자체가 왜곡됩니다. 몸의 지도가 점점 더 부정확해지는 거죠. 여기서 딱딱한 바닥이 등장합니다. 베개 없이 바닥에 누우면 뒤통수뼈가 바닥에 직접 닿습니다. 그 균일하고 지속적인 압력이 후두하근의 부착점을 꾹 눌러줘요. 그러면 오랫동안 단단하게 뭉쳐있던 이 근육들이 백기를 드는 것처럼 스르륵 이완되기 시작합니다. 2분에서 3분 정도 누워있다 보면 목에서 힘이 툭 빠지는 느낌이 오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뇌가 드디어 정확한 신호를 받게 됩니다. 0점 조절이 가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는 거죠. 왜냐고요? 후두하근이 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정밀한 위치 정보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 근육이 풀려야 비로소 뇌의 지도가 제대로 업데이트되고 온몸에 불필요한 긴장이 연쇄적으로 해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흥미로운 질문으로 데려갑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척추도 풀리고 뇌의 지도도 정확해지고, 그런데 왜 바닥에 5분만 누워도 몸 전체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건가요? 그건 단순히 근육이 풀리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자율신경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조금 거칠게 말하면 전투 모드와 휴식 모드예요. 정확한 이름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인데요. 교감신경계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성화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맹수를 만났을 때 도망치거나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던 시스템이죠. 부교감 신경계는 반대입니다. 심장이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소화가 활발해집니다.
몸을 회복시키고 재충전하는 시스템이에요. 문제는 현대인들이 대부분 교감 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리적 맹수는 없지만 마감기한 상사의 메시지, 쏟아지는 정보들이 뇌를 끊임없이 경계 상태로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세와 자율신경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몸은 쓰러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근육을 씁니다. 중력에 맞서서 자세를 유지하는데도 에너지와 신경 자원이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에서 교감신경계는 좀처럼 충분히 낮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딱딱한 바닥에 수평으로 눕는 순간 자세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중력에 맞서는 근육들이 한꺼번에 스위치를 끕니다. 동시에 목 부분의 경동맥동에 있는 압력 수용체가 혈액이 중심부로 재분배되는 것을 감지해서 심박수를 늦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딱딱한 바닥이 등 전체에 균일한 자극을 주면서 뇌는 이 환경이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요. 흔들리는 것도 없고 불안정한 것도 없고 위협도 없다고요. 그 결과 부교감 신경계가 드디어 충분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5분이라는 시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 2분 안에 심박수가 눈에 띄게 낮아집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느려져요. 3분째가 되면 손과 발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옵니다. 혈관이 이완되면서 혈액이 말초까지 고르게 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4분, 5분이 되면 몸 전체가 무거워지는 느낌, 그러면서도 머리는 맑아지는 이상한 느낌이 옵니다. 이건 졸음이 아닙니다. 부교감 신경계가 충분히 작동하면서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가는 감각이에요. 파인만이 물리학에서 시스템들을 다루던 방식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파인만은 항상 이렇게 물었거든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하는가?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선 방어 시스템이 꺼져야 합니다. 그리고 방어 시스템을 끄려면 몸이 물리적으로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아야 해요.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이 그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척추, 뇌의 지도, 자율신경계, 이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진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젊을 때부터 신경 쓰면 뭐가 달라지나요? 이게 오늘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12년에 유럽 예방심장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브리토와 동료들이 50대 이상 성인 2천여 명을 6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예요. 이 연구에서는 딱 하나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서기. 아무 도움 없이 손도 짚지 않고 무릎도 쓰지 않고 그냥 바닥에 내려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10점 만점에서 손을 한번 짚을 때마다 1점씩 깎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8점 미만을 받은 사람들은 10점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 6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2배에서 5배 더 높았습니다.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는 능력이 수명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완벽하게 논리적입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는 능력은 단순한 행동 하나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근력, 유연성, 균형 감각, 관절 가동 범위, 그리고 신체 전반의 협응 능력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얼마나 유지되고 있느냐를 단 하나의 동작으로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능력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수십 년에 걸쳐 감소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2살, 3살짜리 아이들은 하루 종일 바닥에서 삽니다. 눕고, 뒹굴고, 일어서고, 다시 넘어지고, 1시간에도 수십 번씩 바닥과 서 있는 자세를 오갑니다. 그 과정에서 고관절은 모든 방향으로 쓰이고, 근육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균형 시스템은 쉴 새 없이 훈련됩니다. 그러다가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자가 등장하죠. 아이는 하루에 6시간, 8시간을 의자에 앉아야 합니다. 바닥에서 뒹구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고관절을 깊게 쓸 일이 없어져요. 무거운 물체를 드는 동작도 줄어들고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납니다. 어느 순간 바닥에 내려앉는 게 불편해집니다. 30년이 지나면 아예 바닥에 앉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면
바닥에서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죠. 이게 노화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역전입니다. 이건 노화가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퇴화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바닥을 삶에서 치워버렸기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만약 퇴화라면 되돌릴 수 있다는 거죠. 노화는 거스를 수 없지만 사용하지 않아 생긴 퇴화는 다시 사용함으로써 늦추고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매일 바닥에 눕고 바닥에 앉고 바닥에서 일어서는 연습을 하는 것. 이건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내 몸이 수십 년 동안 잃어버린 능력을 조금씩 되찾는 과정이에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의자에 처음 앉기 시작했던 날부터 우리 몸은 조금씩 바닥을 잊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잊어가는 속도가 몸이 스스로를 유지하는 능력을 잃어가는 속도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건강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척추, 디스크, 뇌, 자율신경계, 근육, 이것들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의 문제로요. 그런데 시점을 살짝 바꿔보면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질문할 때 그 질문 안에 이미 잘못된 전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파인만은 그 숨겨진 전제 조건들을 찾아내서 뒤집는 걸 아주 좋아했거든요. 오늘 이야기에서 숨겨진 전제가 뭐였을까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옳다는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히면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편안함인가 아니면 올바름인가? 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과 몸에게 올바른 것이 같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기서 시점이 크게 전환됩니다. 바닥에 눕는 건 고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건 몸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으로요. 생각해 보세요. 의자가 발명된 건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푹신한 매트리스, 쿠션이 두꺼운 소파, 인체공학적 사무용 의자, 이것들은 불과 몇십 년 전에야 대중화됐어요. 우리 몸이 진화해 온 수십만 년의 역사에서 이 물건들이 있었던 시간은 눈 깜빡할 사이보다 짧습니다. 우리 몸은 바닥에서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닥에서 눕고 일어서고 쪼그려 앉고 뒹굴고 그 모든 동작들이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을 유지해주는 기본 자극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이 그것들을 한꺼번에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편안하고 푹신한 것들로 채웠죠. 문제는 그 편안함이 몸에게 필요한 자극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바닥에 눕는 건 뭔가 특별하고 엄격한 건강 습관을 새로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문명이 빼앗아간 것을 조금씩 돌려받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0점 조절을 하는 겁니다. 광활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의자에 앉아 푹신한 소파에서 사는 이 생활이야말로 아주 짧은 실험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가 수많은 허리 통증, 만성 피로, 자세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바닥이 불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닥을 불편하게 느끼도록 바뀐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정답은 우리 대부분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단 5분만 딱딱한 바닥에 등을 대고 눕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5분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아시잖아요. 척추 디스크가 하루 종일 쥐어짜인 수분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기 시작하고 뒤통수 아래 뭉쳐있던 근육들이 백기를 들고 이완되면서 뇌의 지도가 선명해지고 자율신경계가 드디어 회복 모드로 전환되고 고관절을 굽히는 근육들이 수동적으로 길게 늘어나면서 척추를 앞으로 잡아당기던 힘이 툭 풀립니다. 그리고 딱딱한 표면 위에서 몸이 잃어버렸던 0점을 조금씩 되찾아 갑니다. 이게 고통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파인만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이해한 것은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가장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몸은 기준이 필요하다. 그 기준을 주는 것이 딱딱하고 평평한 바닥이다. 그러니까 내일 오후 몸이 뻐근하고 머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올 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의자에서 일어나서
딱딱한 바닥을 찾아서 그냥 눕기만 하면 됩니다. 카페 바닥이든 사무실 회의실이든 집거실 바닥이든요. 다리를 쭉 펴거나 무릎을 세우거나 두 팔은 몸 옆에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세요. 스트레칭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누워서 중력에 몸을 맡기세요. 처음 1분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몸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분이 지나면 목이 스르륵 놓입니다. 3분이 지나면 숨이 깊어집니다. 4분이 지나면 허리가 바닥 쪽으로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5분이 지나면 여러분은 하루 중에서 처음으로 진짜 의미에서 쉰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바로 그 고요함이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은 이겁니다.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익숙함에서 벗어나 올바름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낯선 느낌이 오거든요. 딱딱한 바닥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여러분의 몸이 오랫동안 바닥을 잇고 살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달라집니다. 몸이 다시 0점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바닥이 낯설지 않게 되고 그 위에 누웠을 때 오히려 가장 편안한 곳이라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몸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단 5분 딱딱한 바닥과 다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매일 그랬던 것처럼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